언노운 아카이브. 오늘은 중국 청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대신 부모에게 월급을 받으며 집안으로 숨어든 전업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매달 돈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이들의 삶은 겉보기엔 편안해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중국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는 네이지안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내권이라고도 하는데 안으로 말려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진화의 반대 개념인데 발전 없는 소모성의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가 소모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좌절과 무한 경쟁 사회의 피로감을 대변하고 있죠. 중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 취업, 주택 구입, 업무 성과 등 모든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사회 전체가 피로감에 휩싸이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일자리들을 하나둘씩 부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의 목줄을 조였습니다. 자본이 너무 마음대로 커지는 걸 견제하겠다는 이유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고 신입사원 채용문은 꽉 닫혔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던 청년들의 꿈이 국가의 정치적 판단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쌍감이라는 명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민간 사교육 시장은 1,0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산업이었고 수많은 명문대 졸업생들이 강사나 관리직으로 일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부가 쌍감 정책이라는 걸 발표하며 사교육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루트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쉽게 설명하면 청년들이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밤잠 설쳐가며 공부해서 얻은 고도의 지식이 시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거죠. 고학력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 결국 배달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돌아간 거죠. 이때부터 청년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탕핑 문화가 퍼졌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인생을 자포자기하겠다는 태도인 바이란 정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21.3%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조차 믿을 게 못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장단당 교수는 정부 통계에서 빠진 구직 포기자 1,600만 명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길거리의 청년 2명 중 1명은 갈 곳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정말 기가 막혔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통계 산출 방식을 손보겠다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숫자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전업자녀라는 기괴한 고용 형태였습니다. 전업자녀는 그냥 집에서 노는 백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부모와 아주 구체적인 업무 계약을 맺습니다. 보통 한 달에 3,000위안, 우리 돈으로 55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죠. 대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리고 집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은행 업무를 대신 봐드리고 부모님 산책이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게 이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부모 세대의 연금입니다. 중국의 퇴직연금은 월 평균 3,000위안에서 많게는 8,000위안 정도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자식에게 이 연금의 절반을 떼어주며 집안일을 시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청년 복지를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떼우는 사적 복지 시스템이 가동된 거죠. 부모는 자식의 생존을 사고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담보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구조인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밖에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엔 호구제도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중국의 호구 제도는 1958년 도입된 엄격한 거주 및 인구 관리 시스템으로 개인이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호적을 부여하여 거주 이전과 사회 혜택을 제한하는 신분제적 성격을 띱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극심한 교육, 의료, 주택 등 복지 격차를 야기하며 도시 내 이주 노동자 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사는 곳을 옮기는 행위는 매우 까다롭죠. 시골 호구를 가진 청년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려면 의료, 교육, 주거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든요. 이게 청년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 원룸 하나 구하려면 한 달에 4,000위안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초봉은 5,000위안 남짓이죠.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대도시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가난하게 사느니 그냥 고향집으로 돌아가 부모님 연금에 기생하며 품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망 없는 경쟁을 하느니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2026년 현재 중국의 전업자녀 수는 약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자산을 갉아먹으며 버티는 비생산 인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끊깁니다. 그때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40대, 50대가 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가가 체제 안정을 위해 기업을 억누르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결과는 결국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욕망을 줄이며 혼자 살아남으려 했다면 중국의 전업자녀들은 부모의 살점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동반몰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한창 일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할 고학력 인재들이 집안에서 빨래나 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노동력 부족,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죠.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똑똑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거부당한 채 방구석에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눈을 낮춰서 힘든 일을 해라, 농촌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는 식의 현실성 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IT 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삽을 들고 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국가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중국 특유의 체면 문화 때문에 집안에 백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더 꽁꽁 숨기기도 합니다. 결국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은 방 안에서 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루고 자식은 부모의 돈을 축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방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중국 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밤거리를 배회하며 몸을 파는 타칭보들에게 그것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듯 중국의 거실을 지키며 부모의 돈을 받는 전업자녀들에게 이것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동입니다. 나라가 시스템으로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 가족은 이렇게 서로의 살점을 떼어먹으며 버티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는 전업자녀를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포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 실질적인 지원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통제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볼 뿐 이들이 왜 꿈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청년들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한 대가는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편안한 집안 생활과 부모의 보호막에 익숙해진 청년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경제관념과 사회적 고립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로 나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집안의 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들은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부모의 연금이 입금되는 날만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고갈되고 부모가 사라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예고된 붕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전업자녀는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청년들의 빈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청년 2명 중 1명이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미래로 가는 사다리가 부서진 자리에서 부모의 연금을 조금씩 나눠 먹으며 살아가는 중국 전업자녀의 비극. 성장이 멈춘 시대, 자식의 노동을 돈 주고 사는 부모와 부모의 노후를 담보로 생존하는 자식. 이 비정한 생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